그런데 환자분께서는 1년 뒤에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다시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안녕하십니까. KCS 하지정맥류 네트워크 김창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억나는 환자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12년 당시 20대 후반의 헬스 트레이너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남자 환자였는데요. 튀어나온 정맥류가 보인다고 저희 클리닉에 내원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우측 대복제정맥과 소복제정맥에서 시작된 하지정맥류로 제법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PT 스케줄 때문에 당장은 치료받을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수술을 받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는 1년 뒤에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다시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우측 소복제정맥과 일부 대복제정맥에서 혈전성 정맥염이 생겼으며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에 염증이 생겨서 발적이 되면서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측 소복제정맥 전체에 혈전이 생기면서 그 혈전이 근육 내에 있는 일부 심부정맥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즉 심부정맥 혈전증까지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응고제를 투여하였습니다. 항응고제를 투여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먼저였지요. 이후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어서 바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후유증 외에는 다른 문제 없이 좋아지셨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극복기에는 다리가 잘 붓는 것입니다. 심부정맥은 혈액순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혈전증이 생기고 나면 정맥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붓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경과가 좋아서 좀 붓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1년마다 추적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후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거의 10년 만에 다시 다리를 절면서 내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 근처에 3군데 정도의 궤양이 생겼습니다. 다리의 피부, 특히 발목 주위에 궤양이 잘 생기는 것이 다리 정맥의 부전증으로 인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심부정맥 혈전증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런 궤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적인 특성도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궤양이 생기면 그 부위에 피부가 없기 때문에 세균이 피하 지방층에 침투하게 되어서 2차 감염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고름이라고 하는 것도 흐르게 되죠.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분께 1년마다 내원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내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럼 또 다른 수술을 하셨습니까? 네, 물론 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심부정맥 혈전증을 겪은 이후에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경우 수술이 더 복잡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맥류보다는 수술이 아주 까다롭고 수술적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로 레이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수술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심부정맥과 표재성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을 다 막아서 심부정맥의 높은 정맥의 압력이 피부의 작은 정맥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피부와 지방층이 이미 경화되어 있고 관통정맥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때 저희 의견을 잘 받아들이시고 잘 따라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처음 정맥류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을 받으셨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지 않으셨을 것이고 수술 후 1년마다 내원하셨다면 피부 지방 경화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궤양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고생을 덜 하셨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진행된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발견 즉시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클리닉에 가셔서 추적 관찰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